국민 여러분, 드디어 내전이 붙었습니다. 이 내전은 늘 있어 왔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내전은 이승만의 건국 상태에서 박헌영과의 내전이었습니다. 그건 정말로 내전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5.16 군사혁명할 때 그건 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내전이 드디어 붙었습니다. 이것이 왜 내전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문을 보면 이것은 반드시 내전의 선언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해방 후에 80년동에 보면 이 내전이 한 번도 중지된 적이 없습니다. 대구 10월 폭동이 그 내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7 폭동도 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말할 필요 없이 제주도 4.3 사건, 이건 완전 내전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내전은 6.25였었죠. 6.25. 그래서 우리는 매번 내전할 때마다 우리가 이겼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고, 이긴 결과 우리는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제6위의 사건이 경제 6위, 군사력 6위가 일어났고, 북한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경제적으로 보면 52대 1, 우리가 52배로 더 잘 삽니다. 군사력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재명을 중심한 그동안에 늘 뿌리가 뽑히지 않았던 남로당 세력, 제가 이 방송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이 영리하고 또 얼마나 이 예지력이 빠른가,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반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예고를 했고, 이것을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의 영상을 500페이지 되는 책을 우리 다빈이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고 또 영상을 만들어서 수백 번 뿌렸습니다. 수백 번.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지금이 내전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못 느끼십니까?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돈을 해드렸는데도 못 느끼십니까? 자, 오늘 1시까지 광화문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내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광화문광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북한에서 살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북한에 살기를 싫어하신다면 오늘 광화문광장으로 1,000만 명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그동안에 지키느라고 순국하신, 또 순교하신, 교회 쪽으로 말하면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을 비롯하여 평양신학교 10기, 그 외에 6.25 때 또 월남전에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이 순국자들이 5,000명입니다. 5,000명. 5,000명 중에서 거기서 형제간들, 자녀들, 가족들 따지면 몇만 명, 3만 명 이상 됩니다. 그 3만 명들은요, 다 나와야죠. 광화문광장으로. 왜? 그래야 순국하신 분들에 대하여 바로 여러분의 남편, 아니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 월남전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의미를 살리려면 오늘 광화문광장으로 1시까지 다 나오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군번을 가지고 있는 1,200만 원, 전라도든지 경상도든지 충청도든지 강원도든지 다 오늘 1시까지 총출동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군번을 왜 가졌습니까? 군번을 그냥 장난기로 가졌습니까? 36개월 동안에 우리는 폐쇄된 상태에서, 자유를 박탈된 상태에서 오직 나라를 지켜보려고 나도 군대 생활 36개월 했습니다. 그 자기가 군번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 군번 갖다 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왜 군번이 가지고 있는지, 군번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른다면 갖다 버리라고요. 그거는요, 시체요, 시체. 오늘 광화문광장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는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시체니까 이건 반드시
시체는 처형되게 돼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준 것이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안에 숨어있는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는 대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황교안 장군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 민명에 나오셨는데 또 우리 이동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끔찍스러운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6.25 때에 그 처단된 그 시체들 사진을 여러분 새벽부터 보여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왔어요.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오. 대전 형무소에서 집단 학살당한 6,000명입니다. 6,000명. 지금 우리가 이번에 내전에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무혈혁명으로 한 명도 안 죽고 혁명을 이기느냐, 아니면 6.25처럼 이렇게 처참한 사상 부상자까지 합하면 500만입니다. 500만. 미군들만 48,000명이 죽었습니다. 미군들만 48,000명이 48,000명. 자, 보십시오. 이게 6,000명입니다. 대전 형무소에서. 이건 누가 죽였느냐? 북한 인민군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죽였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 반국가 세력이 죽인 겁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 동네 빨갱이가 죽인 겁니다. 더 극적으로 우리가 대입하자면 뭐냐? 지금 이재명을 따르는 세력들, 바로 그 세력들, 반국가주의자들이 이렇게 우파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영상 한번 보십시오. 충주 민간인 학살 사건. 자, 보십시오. 이거 누가 죽였습니까? 저 시체 구덩이에서. 이 사람들은요, 동네 빨갱이들이 북한 빨갱이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저 시체 누워있는, 저 구덩이에 누워있는 시체들 있죠? 저 시체 구덩이를 누가 파느냐? 본인들을 팔아 그래요. 이 동네 빨갱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걸 팔아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총살을 해서 밀어놓고, 저 지금 바깥에 지금 서 있는 동네 빨갱이들 있죠? 이 사람들이 저 죽인 겁니다. 저기 보세요. 어디 인민군 옷 입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없잖아요. 동네 안에 좌익 우익입니다. 동네 안에서 좌익이 우익을 죽인 것입니다. 저것이. 다음 영상 보십시오. 자, 여기 뭐 삽 들고 서 있는 할아버지 보세요. 이게 인민군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주 민간인 학살 사건 1950년 9월 29일. 이게 전부 동네 빨갱이가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동네 빨갱이가. 자, 그 다음에 전주 민간인 학살 사건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민군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다 동네 안에 있는 좌익들이 우익을 죽인 겁니다. 우익을. 다음 보십시오. 경남 진주 민간인 학살 현장 사건. 자, 보십시오. 저기에 인민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흰옷 입고 있었잖아요. 저 흰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저 흰옷 입고 있는 사람 보세요. 이거 누가 죽였나요? 이게 전부 동네 좌익들이 우익을 죽인 사건입니다. 1950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북진 통일을 하기 위하여 미군이 한국군하고 같이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평양에서 주민 학살 시신 사건들. 평양에서 사실 피난을 그때 오지 못하고 휴전선이 그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약 한 270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합해서 지금 1천만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실향민이 1천만. 북한에서 살다가 내려온 가족들,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손주 1천만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실향민. 그런데 그때 미처 6.25 때 또 38선이 그어질 때 48년도에 45년도에 그어질 때에 내려오지 못했던, 피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평양에서 살고 있고 자기 땅이 아까워서, 그 다음에 또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그 평양에서 숨어 있었어요. 보세요. 우리 국군들이 올라가니까 바로 이놈들이, 이거는 인민군들이, 저 보세요. 인민군 복장하고 있잖아요. 저 인민군들이 처형하고 그리고 평양에서 후퇴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함흥교화소. 함흥교화소입니다. 교화소는 뭐냐? 우익을 좌익으로 만드는 사상을 전향시키려고 했던 교화소인데 미처 그것이 안 되니까 북한 우익을 완전히 죽였어요. 북한에도 우익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 우익이 많습니다. 일단 제1번째가 뭐냐?
70만 명의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70만 명의 지하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 태어난 장마당 세력들, 이게 전부 우익입니다, 현재. 그래서 나는 북한이 머지않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무너질 것으로 반드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함흥교화소인데 여기서 우물에서 약 700여 구, 함흥 감옥 700여 구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보위부 지하실에서 300구 여자 시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충령탑 지하실에서 200여 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물에다가 우물이 가득 찰 만큼 시체들을 죽여서, 이건 보세요. 이거는 우리 국군이 올라가서 확인하기 위한 헌병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완장에 이거 우리나라 국군이 올라가 보니까 우물 안에 이런 시체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처단되지 않는 이 아낙네들이 지금 울며 불며 자기 남편, 자기 가족이 저 우물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동굴에서 꺼낸 북한 우익 시신들. 자, 이거 보세요. 약 8,000구입니다. 8,000구. 동굴 안에다가 사람들 집어넣고 다발총으로 집단 학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이 올라가서 그 시체를 다 꺼내보니까 8,000구예요. 8,000구.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함흥 덕산 광산 갱도, 일제시대 때 광산을 많이 찾습니다. 많이 팠습니다. 그 광산에서 약 6,000구가 나왔습니다. 6,000구가. 다음 보십시오. 학살된 북한 우익 시신들.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미군하고 한국군이 올라가니까 자기 남편, 자기 가족 시체를 찾으러 와서 통곡하고 우는 저 여인들을 보십시오. 자, 그 다음 함흥 학살된 우익, 북한 우익 시신들. 저 보십시오. 저 여자들이 우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자, 이거는 순천 지역입니다. 잔혹했던 순천 지역. 순천 지역에 지금 저기 어린애를 등에 업고 자기 남편 시체를 찾으러 와서, 이게 순천입니다. 순천.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네. 지금 제일 많이 죽은 지역이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에는요, 면의 인구 중에 절반이 처형됐습니다. 절반이 처형됐는데, 이 영광이 그 6.25 때 처형된 것은, 요 영광이 왜 처형이 저렇게 많이 되느냐. 영광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로당의 5인방 중에 박헌영이 1인번입니다. 박헌영. 그 다음에 이주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김삼룡입니다. 김삼룡이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3달 전에 어느 날 나타났어요. 고향이 거기에요. 어느 날 북한으로 갔던 김삼룡이가 어느 날 영광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6.25 때에 이 영광에 전 면 사무소 중에, 면 인구 중에 절반이 처형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민주당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에 있는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약간 우파적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민주당에 있으면서 왜 우파적 말을 하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6.25 때 산골로 끌려가서 동네 주민들하고 처형을 당하는데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을 총으로 팡 쏘니까 시체가 넘어졌어요. 자기 아버지는 중간쯤 있었는데 앞에 총소리에 놀라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시체 위에 자기 아버지가 덮여 있어서 이틀이 지난 뒤에 엄마가 자기 아버지 시체를 찾으러 갔어요. 갔더니 발가락이 움직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혹시 살았나 하고 깨웠더니 인민군이 갔느냐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살아 나왔다 할아버지가. 이러한 경험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제주도 4.3 폭동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존경하는 5,200만, 5,300만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십니까? 특별히 좌파 중에 개딸 여러분, 주사파 여러분, 그리고 또 좌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미래상입니다. 미래상. 에이, 설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도왔고 일을 했는데 설마 나를 죽일까? 보세요.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요 다 처형됐습니다. 그 중에 1번이 김구입니다. 김구.
김구, 여운형, 김규식, 조수왕, 박헌영 전부 다 처형됐습니다.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김구가요, 이승만보다 나이가 한 살이 적습니다. 한 살 적은데 이 김구를 누가 데려왔느냐, 상해 임시정부에 이승만이가 장개석한테 부탁해서 장개석이 미군한테 부탁하여 미국의 전용기 비행기가 가서 상해 임시정부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신탁통지를 막으려고 이 이승만 대통령은 퍼레이드까지 시켜줬습니다. 퍼레이드까지. 김포공항에서부터 시내로 들어오는 임시정부가 귀환했다고 퍼레이드까지. 왜? 이승만은 전략가입니다. 대한민국을 소련과 미국이 신탁통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방지하려고 상해 임시정부를 데려온 것입니다. 11월 23일 왔습니다. 이승만은 10월 17일 날 왔고, 자,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를 달랬습니다. 아우야, 한 살이 적어요. 나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을 이미 했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에 이승만이가 대통령입니다. 거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또 대통령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이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된다. 아우는 일단 영어를 하지 못하지 않냐. 김구는요, 한학자예요. 한학자. 한문밖에 몰라요. 아이비리그 미국에 유학도 안 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잘 이끌어야 우리나라가 통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한테 물러준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김구가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평양을 들락거리면서 평양 김일성이한테 가서 상해 임시정부 전체 그 임시정부의 전체 그 명단과 그것을 김일성한테 갖다 바쳤어요. 상해 임시정부를 저 김일성 장군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상해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그 전체를 여기에 세뇌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개새끼입니다. 그 상해 임시정부를 김일성한테 줬다 이거야. 근데 김일성이가 안 받았어요. 그것을. 안 받고 머지않아 우리가 남조선 해방으로 내려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남한의 대통령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대통령 필요 없고 그 김일성 장군이 남한에 내려오면 과수원, 사과밭, 가수원이나 큰 거 하나 만들어 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승만의 지도하에 KBS에 가서 남산 KBS에 가가지고 공식 해단식을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해단식을 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신 시체들, 이 시체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으로 1000만 명이 다 뛰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새벽에 집회 시간이 오후 3시로 나갔는데 1시부터 모여야 됩니다. 1시부터. 왜냐하면 국회에서 지금 윤석열 탄핵 법안을 결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까지 모여야 됩니다. 그 대신에 끝나는 것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에 국회에서 탄핵 법안을 결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황교선 장군님이 또 아침 일찍 나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그 책임을 져야 될 이동호 교수 빨갱이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했습니다, 목사님. 네. 지금 그 조금 전에 시체 봤죠? 예. 네. 황교선 장군님. 예. 저 시체 저거 누가 죽였나요? 뭐 목사님도 잘 네. 아시지만은 네. 저 전부 북한군이 직접 죽인 인원보다도 그렇죠. 우리 내부에서 북한군이 올 때 쌍수 들고 환영하고 네. 인민위원회라 해가지고 네. 그런 인원들이 다 죽였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뭐 선친 이야기 들어보면은 일본 순사들보다 일본 순사 앞잡이를 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위세를 부리고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정말 저는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저 사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가 들어선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독재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저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스탈린이 여러분 7천만 죽였습니다. 맞아요. 예? 모택동이 거의 8천만 죽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킬링필드라는 크메르 루즈가
자행했던 것은 전 국민이 그때 600만이었는데 3분의 1인 200만을 죽였습니다. 그 해골이 지금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디 그뿐입니까? 베트남 어떻습니까? 베트남이 적화되고 난 뒤에 패망하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학살당하고 그리고 또 망망대해로 죽지 않으려고 보드피플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목사님과 왜 우리 광화문 세력만 여기에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6.25 때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도 가장 많이 죽은 인원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저는 호남 지역에 네. 우리 6.25 때 순국당하신 순교당하신 거기 쭉 가봤습니다. 아, 우리 호남분들이 왜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무관심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한 발 잘못 뛰면 낭떨어집니다. 이번에 그래도 용단을 내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네. 예, 많은 고민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계엄령도 정말 법 테두리 안에서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죠. 행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지금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이 네. 특히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도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 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법안 제안한 거 몇 개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20일의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이재명 개인을 위한 방탄 조금 여기에만 관련됐다면 검사 탄핵하고 감사원 탄핵하고 예? 일을 못하도록 여러분 이런데 이거 국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계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엄하니까 네. 또 정신없는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제대로 마음먹고 경험을 했으면은 국회의원들 국회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법을 준수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네. 예? 정말 이대로 두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서거나 입법부 독재가 저는 입법부 독재라고 감히 말합니다. 네. 예?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망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 왜 이렇게 무심하십니까? 네. 제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네. 예?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직분자들. 아니 10월 27일 네.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예? 그렇게 여론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6년 동안 일한 우리를 이상하게 매도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갔다가 우리 연방제가 되거나 우리나라가 망하면 교회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저는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남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호남분들에게 자기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 저렇게 당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정신 안 차리십니까? 예? 계엄령이 잘못됐다면은 사법부에서 할 겁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큰 용단을 내리셨다고 보는데 네.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정말 많은 실망했습니다. 우리 군도 썩었습니다.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의 각 분야가 모두 썩었기 때문에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데 이번에 군에 보니까 예? 이건 군도 아닙니다. 예? 시정 잡배보다 못합니다. 어디 군의 지휘관들이 예? 목사님 저는 오늘 새벽에 네. 특전사령관이 네. 김병주하고 네. 생중계 한 게 나왔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박선원. 기가 막히다. 제가 이놈이 어떤 놈인지 싶어서 봤습니다. 네. 47기라는데 네. 예? 정말 제대로 나라가 시스템이 없이 제대로 아무나 뽑아놓고 아무나 진급시키고 하면은 이런 일 당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럼 수방사령관 했습니다. 예? 저 특전사령관 했습니다. 네. 특전사령관 제가 보니까 김병주가 왜 갔나 보니까 네. 김병주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밑에 작전처장으로 있었습니다. 아하. 참 이게 말이죠. 예? 참 기가 막히다. 우리 군인은 장군이 아니라 누구라도 허락 없이 미래에 못 씁니다. 그렇죠. 다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야 내가 가겠다 그러면은 이놈 제가 보기에는 거부해야지. 병사반도 못한 놈입니다. 아니 지를 진급시켰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안 됩니다.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판단력도 없는 놈이 생중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니 군인이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군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특전사 만약에 밑에 부하들이 사령관한테 항명하고 달려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놈입니다. 제가 보는 건. 네. 예? 전부 국회의원 특전사령관뿐만이 아닙니다. 네. 계엄사령관부터 네. 국방차관부터 예? 전부 보니까 정말 잘못 뽑은 놈들입니다. 인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대통령이 오랜만에 결단을 내렸었는데 네. 거기에 100% 해야지. 그러면 나라가 사는데 네. 군인은 직속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은요 그게 잘못된 거라더라도 자기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병사가 그러면 연대장한테 연대장하고 내 뜻이 안 맞는다고 다 총 들고 거꾸로 씁니까? 이 군대까지 제가 이렇게 망가졌느냐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네. 자, 이동호 교수님. 예, 아까 우리 시체 사진 쭉 다 봤죠. 예, 결국은 저 시체 사진을 죽인 사람들 있죠. 그렇죠. 죽인 사람들이 6.25 때 결국은 또 월북을 또 했잖아요. 월북했죠. 월북했는데 그 사람들도 또 처형이 다 또 처형당했습니다.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 입장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그 내용에 이 뭡니까 동료자들을 먼저 처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계층이라 그러는데 네. 이 사람들은 특히 지식인 계급들이요. 이 사람들은 동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혁명 성공하면 가장 먼저 죽입니다. 그러니까 좌익에 협력하고 앞장섰던 지식인 계층도 먼저 죽입니다. 네. 왜냐하면 공산 독재 정권의 반발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공산주의 협력했던 애들을 가장 먼저 죽이는 이유가 사실은 이 한 번 배반한 자는 또 배반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월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남에서 가장 먼저 죽인 사람이 그 베트공에 협력하고 월남 그 정부를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비방하고 반란에 했었던 종교인들 신부들 그 뭡니까 그다음에 승려들 다 먼저 죽였습니다. 맞아요. 교사들 먼저 죽였고요. 네. 그다음에 크메르 루즈는 아예 대놓고 200만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입장에는 우선 그 사람들은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우익이라고 생각합니까? 좌익이라고 생각합니까? 좌익입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그 핵심 멤버들도 다 좌익이죠. 좌익이죠. 그러면 지금 현대판으로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이재명의 손에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우선 이재명의 손에 죽고 이재명은 또 북한 김정은 손에 죽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당연히. 예, 예. 그거 이제 단계별로. 단계별로. 근데 이재명하고 이재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영국통을 주장하고 그 있죠. 사람들은 이제 살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역사는 내일 다가오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거울.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면 이재명이가 자 내란으로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계엄령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요. 자 예, 예. 들어봐 주세요. 시장 당시가 그런 생각이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만. 황교안 장관님. 아니 저 대한민국 국민 안에서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저런 말을 당 대표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선동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협박하는 겁니다. 정부를 협박하는 거죠. 윤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죠. 국민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언연중에 내비치는 겁니다. 네. 내전 상태로 몰아가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이것도 좀 오마이 TV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론 방송 이번 그 계엄에 관해서도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예. 참 뭐 정말 모든 언론 방송이 저런 그 민주노총 뭐 노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진짜 그런지 그 임원들까지도 그런지 전부 저는 사실적인 보도를 못하고 자기들 저 이념에 따라서 한다고 봅니다. 네. 이런 게 전부 모든 분야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저 위안이 조금은 되는 것은 한 7천 명의 그 교수들이 네. 그 계엄령 문제 없다 해가지고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7천 명이. 예, 뭐 정교mon가. 어. 그래서 그래도 살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이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 전투라고 생각하고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이 있어야 오늘 지금 저 탄핵 가결한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또 이눈치 저눈치 삼키는 국힘당 쓰레기 같은 놈들도 겁을 낼 겁니다. 일단 가결되면 탄핵 가결되면은 정지됩니다. 직무정지. 예. 자, 오늘 그 정교모 그 교수들이 7,000명이 성명서를 발표하신 분들은 성명서만 발표하지 마시고 광화문으로 나오세요. 예. 나오셔야 됩니다. 결국은 모든 싸움은 광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연설을 선포 이 브리핑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그만. 자, 대통령이 표현한 거 오늘까지 연설 중에 예. 가장 강렬한 연설이거든요. 가장 강렬한 연설. 피를 토하는 예.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이거는 뭐냐? 결국은 자기가 목숨 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목숨 걸었다는 얘기. 피를 토한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이제 박정희식으로 자기 생명을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걸겠다는 얘기죠. 예, 예. 자, 다음 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자, 그만. 건국 이후에 유례가 없었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유례가 없었다.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국 이후가 뭡니까? 1948년부터 예, 예. 오늘까지 오늘까지요. 이런 유례가 없었다는 얘기죠. 아무리 뭐 야당이 뭐 여소야대가 되고 뭐 해도 이런 사건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은 유례가 없었던 거는 그동안은 사실은 야당이 주사파나 다른 공화국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연방제를 꿈꾸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쟁 정도였거든요, 서로. 그리고 또 나중에 어느 정도 타협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아시다시피 바로 들어서자마자 북한이 누굽니까? 그 김여정이가 네. 윤석열 탄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민노총 곧바로 우리는 4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나설 거라고 이미 정부 수립,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아직 시작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탄핵을 선동했습니다. 자, 다음.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만. 자, 사법부까지도 지금 탄핵.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법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의 그 범죄 사실을 심판하는 곳인데 네. 사법부에 대해서 계속 겁박하고 그다음에 수사하는 검사들을 자기가 그 이재명 범죄를 수사한 검사를 전부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검사들. 그러니까 검사들 전부 탄핵시켰어요. 아니, 이재명을 조사하는 검사는 무조건 다 탄핵하는 전부 거예요. 탄핵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판공비 다 뺏어버리고. 이건 유례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예산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네. 아예 검사 특별 활동비를 없애버렸습니다. 영원으로. 자, 그다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의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